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시한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네. 8시 44분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걱정이 컸는데 맞습니다. 트럼프가요 갑자기 5일간 모든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협상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네. 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With Iran, we've been negotiating for a long time,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And I would say at the end of this period, I think it could very well end up being a very good deal for everybody. 오랫동안 협의해왔고 너무 잘 되고 있다. 네. 좋은 성과 있을 거다. 다행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악시오스가 또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갈리파브 이란 국회의장과 이란 전쟁 종료를 협상 중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오. 이제 평화의 시대 오는구나. 오. 아주 설렜는데요. 네. 이란은 저거 다 거짓말이다. 예.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당사자가 부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예, 방금 언급된 갈리파브 이란 국회의장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다. 유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 뉴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란은 침략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고 지도자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다. 전면 반대. 예, 자 여기까지 상황만 일단 좀 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한 가장 큰 이유고 트럼프가 제일 안 했으면 한다고 반대했던 일을 자기가 48시간 내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뭔가 아주 상징적인 것만 때리고 계속 갈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때리지도 않고 네. 12시간 남기고 네. 4분의 3이 흐르고 4분의 1이 남았을 때 5일로 지금 미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제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escalate to de-escalat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걸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긴장을 완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협상 때 최대로 긴장을 끌어올려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쓰는 그리고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충격과 공포를 이제 다시 쓴 거잖아요. 네. 이거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저거 말고요.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의 말이 좀 중요합니다. 뭐라 했냐면 최근 며칠간 몇몇 우호 국가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직접 협상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통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통화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전달한 거를 트럼프는 이거를 협상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포장한 겁니다. 보낸 걸.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백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만 싸울래 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negotiate, 협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트럼프조차도 톡스라고 협상, 했어요. negotiate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협상하다가 중단하고 조펜 사람하고 뭔 협상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2월 28일 당한 거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쪽지가 왔을 겁니다. 확실하게 너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냐 이 정도 왔을 텐데 앞으로는 오만을 더 이상 중재자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네, 한번 못 믿는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푸틴 정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푸틴 정도가. 네, 근데
지금 그 워낙 이 트럼프 하는 것을 보면 푸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편인데 푸틴하고 전화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우크라이나전 협상은 진전이 없는데 네. 다른 이야기는 좀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통해서 이제 이란 쪽에 미국이 그만 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높아요. 네. 아 푸틴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그 당하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지금 네가 나를 완전히 다 죽여놓고 나서 너 이제 살려줄게 내 손 잡아 이런 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전문가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호주 가서 뭐라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잔디깎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수준이 높아지고 핵 그 농축이 높아지면 2년에 한 번씩 와서 줘 팬다.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뒤에 정원에 잔디깎기를 매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 오거나 비 오기 직후에. 그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잔디깎기를 하는데 이제는 싫다 이거예요. 이란은 그렇게는 못 그렇게 살겠다. 못 산다 우리. 이제 확실히 끝내든지 네가 잘못했다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뭔 짓이냐. 그래서 나도 뭔가 협상을 하면 보장이 된다는 담보가 있지 않는 한 못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런 조건에서는 너하고 말할 수 없다까지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5일을 왜 봐주냐. 이 5일은 평화 속에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500명 그 뭐 박스에 싣고 가서 그 강습 상륙정 말이 상륙정인지 사실상 준항공모함이에요. 여기다 싣고 가가지고 네, 지상군들 그 해병대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르그가 됐든 캐시미 됐든 어디가 됐든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답이 안 나와. 벌판에 하르그에다 내리면 2,500명 내리면 거기 다 저기 석유 저장 시설이에요. 네. 석유 저장 시설 터뜨리면은 연쇄로 다 파괴돼 가지고 하르그라는 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기름 창고란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점령을 해요? 일단 지금 지상군 총 8,000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정비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까지 최하 5일 걸리니까 네. 그 시간을 벌어서 너 말 안 들으면 진짜 네 뒤에 봐. 귀신들 와 있잖아. 귀신 잡는 해병대 다 깔렸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하고 싶어요. 왜? 이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왜? 지겨워.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또 하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민주화 막 하고 하던 세력들이 다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먹은 하메네이도 사라졌죠. 새로운 신정 체제를 만들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더 쓸 무기도 많이 안 남았어요. 미사일도 몇 개 없어요. 이제 네. 3,000개 다 계산을 해봤는데 몇 개 남지도 않았어요. 다 계산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 발사대까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발사대 자리가 60, 70개 남았고 그 미사일 자료봐야 300~400개도 안 남았어요. 의원님이 직접 계산하신 거예요? 거의 쭉 계산해 왔어요. 2월 28일 몇 번 안 남았대. 직접 계산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아니 직접 계산했어요. 나는 이미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란도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잠깐 말씀에 이란 전문가입니다.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이 전쟁 자체가요. 한번 이제 저희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조금만 길게 보면요. 작년 12월 28일에 이란에서 그 시위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반정부 시위가. 근데 그 맞아요. 반정부 시위가 그 기본적으로 무슨 학생들이나 뭐 히잡 시위 같이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나오는 시위가 아니었고 이란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바자르 상인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엘리트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엘리트층이 이제 이탈을 해서 이제 이 시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왜 엘리트층이 이탈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이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꽤 오랜 시간을 이란에 있으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월달 작년 6월 달까지 제가 이란에를 들어갔었는데 매해 가는 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가겠다를 한 15년을 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 좀 약간 느낄 수 있게끔 경제적 임계점을 넘었다는 게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뭐 환율이 굉장히 뭐 취약해졌다 그래서 현지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도 11월 달에 딱 들어왔을 때가 35,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냥 35,000 리알. 네. 근데 지금 1달러당 35,000 리알이었는데 지금 12월 28일 딱 기준으로 1달러가 148만 리알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 바로 직전까지는 165만 리알이 갔으니까 이게 무슨 환율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대학 동기가 20년 차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3억 리알 정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3억 리알이면 엄청 크겠구나 했더니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200불 받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400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20년 만에 200불이 된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아, 이게 경제난이 이제 넘어섰구나. 아, 임계점을 그게 이제 다다랐어.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고 민중들이 붙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1월 8일 9일 날 강경 진압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정부 발표로는 3,300명, 근데 이란 뭐 이 외부에서 보는 건 한 35,000명까지 지금은 사실은 3주 지금 24일째 전쟁이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란에서 지금 사망자가 한 1,500명이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정부 발표로 3,000명이라는 숫자를 어쨌든 뭐 사살을 한 거니까요. 뭐 이러면 정말 엄청난 그 강경 진압을 한 거죠. 예. 그때 트럼프가 들어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그러고 나서 협상이 있었고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예.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난이라는 숙제는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네. 그게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던 하메네이가 됐던 모즈타파가 됐던 아니면 지금 누가 들어오던 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만약에 지금 종전이 되더라도 이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는 전후 복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후 복구라는 거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원유를 팔아야 되고 원유를 팔아야 되면 제재가 해제해야 되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만일 지금 종전이 이 상태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냥 얻어내지 못하고 어떤 결과물도 없이 무슨 말씀인지 빠져버리면요. 알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경제난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민중의 봉기라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3,000명 이란 정부 기준으로 3,300명의 자국민을 희생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란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도 예.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자,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동부 시간이니까 8시 44분이었는데 지금 9시입니다. 지금까지 폭격은 없었는데 임박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쳐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어제 갑자기 SNS에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 아니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전략적 파산이죠. 전략적 파산이다. 예, 그 뜻은 그러니까 역시 준비 안 된 전쟁, 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특유의 타코라고 그러죠. 네네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도망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최후 통첩 이른바 48시간 안에 해협을 완전 개방해라 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 그렇지 않으면 전력망을 파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72시간 안에 이란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이란의 어떤 그 반격이 가져올 세계 금융시장뿐만 에너지, 네네. 어떤 파탄적 결과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을 질렀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타코를 선택한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자원, 특히 네. 전력망을 만약에 폭격을 가했다면 이란은 공언한 대로 주변 그 걸프 국가들에 대한 반격으로 바로 나섰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그 이란이 어떤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그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져올 그야말로 파탄적 결과는 정말 예측 불허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좀 주목할 네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의 핵 발전소를 공격을 했어요. 이전에. 그러자 이란이 그 디모나에 있는 디모나 이스라엘의 거기 안에 이스라엘의 핵 관련 시설 및 연구소가 다 있거든요. 그 일 바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뭐 몇 시간 만에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방어망이 이걸 요격을 못한 채 그대로 다 단착이 된 거죠. 그런데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핵 발전소 원자로를 치진 않았어요. 그 옆을 때렸지. 네네. 그러니까 만일 원자로를 때릴 경우에는 경고였죠. 엄청난 이번에.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이 안 예,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경악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스라엘도 시장도 놀라지 역시. 않을 수. 그렇죠. 뭐 예.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이 지금 따지고 보면 2024년, 25년, 26년 3차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 처음으로 디모나에 외부로부터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2024년이 처음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빈도가 잦아지더니 이제는 뭐 쏘는 족족 다 꽂히지 않습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그렇게 자랑하던 그러면 그 방공망은 지금 어느 정도 와야 됐다고 봐야 됩니까? 재고가 없다는 소리도 그렇죠. 있고. 문제는 요격 미사일 탄환이 있어야 되죠. 탄환. 그러니까 문제는 이 탄환이 무궁무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 초반에 그 이른바 포화 공격을 통해서 탄약을 철저하게 소모시킨 거죠. 네네. 아주 계획적으로. 마찬가지 물론 이란 역시 뭐 미사일이 재고가 무한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 탄약이 떨어지냐, 미사일이 떨어지냐 이 게임이었거든요. 여기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생산 기지가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지금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란은 오히려 생산력이 더 급격하게 감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란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처음에 대통령이 3월 14일인가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재고 처리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도 이제 우리 재고 다 처리했다 네네. 이야기 또 나와요. 그 말은 아직까지 쏠 게 어쨌든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반면에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주력 미사일이 토마호크인데 이 토마호크는 이제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돼 가는 지경이고 동시에 이 항공기에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제이슨 미사일 같은 경우도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전력망 모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재고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재고가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전략적 경쟁자,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사시는 뭘 쓸 거냐? 없는 거예요, 재고가. 그게 아마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겁니다. 자, 어제 주유엔 미국 대사와 그리고 이란군 대변인 간의 그 발언 한번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President going to do in 48 hours, which would be Monday night, if they don't open up the strait? He will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اقدامات تنبیهی انجام خواهد شد. 결국 서로 간의 핵심적인 공격 그 요소는 대상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예,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 시간 8시 44분이 그 시한이었는데 그걸 앞두고 SNS에 느닷없이 또 뒤집는 메시지를 해놨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게 없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무엇이 진실입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 승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셀프 승리. 네네. 오히려 셀프 승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또 셀프 대화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화한 적이 없는 거죠. 정말 없는 겁니까? 저는 없다 봅니다.
이란이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 저런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이 낸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 정도가 아니라 대지구인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탈출구가 절실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48시간 최후 통첩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시에 지금 금융시장까지 계속 번져가고 있잖아요. 유가 네. 불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 금융시장에서도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하는 거. 동시에 여기는 또 미국은 정치적 스케줄이 지금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말이죠. 미국은 잘못된 전쟁을 시작해 버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른바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저절로 붕괴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징후가 없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가 정신 승리라도 선언을 하려면 그 탈출구가 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란의 태도에서 트럼프가 여기에서 발을 빼기에는 오히려 누가 봐도 이거는 패배일 수밖에 없는. 압도적 패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의 장기화는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끝은 어디에서 지금 모색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란이나 이쪽에서 트럼프가 정말 나갈 수 있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성립 가능합니다. 아직은 아니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위 쿠시나하고 위트코프 특사를 통해서 제안했다고는 6개 그 휴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6개라는 걸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 그 협상해오던 거잖아요. 전쟁 전에 하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네네네. 저도 똑같은 이야기 그 메뉴를 똑같이 차려놓고 이제 다시 와라. 우리 협상 다시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란이 볼 때는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인 거죠. 아니 메뉴가 밥상이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똑같이 또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한테 가서 미사일 앞으로 더 이상 만들지 마. 그 다음에 핵 원자로 폐쇄.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더 이상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거 다 틀어. 그 다음에 또 그 이란의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계 다 끊어. 그 전쟁 전에 안 된다고 이미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 전에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대폭 양보를 한 게 좋다. 그러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핵농축 돼 있는 440km 다 좋다 포기하겠다. 농축 안 하겠다. 양반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고 미국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공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 외교적 카드, 외교 카드 혹은 해법은 소진된 상태였어요. 그걸 다시 이제 복구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란이 협상 이 테이블에 앉을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 제로인 상태에서 협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워낙 오락가락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48시간 최후 통첩했다가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 또 이런 와중에 미 해병대와 그리고 공수부대는 또 이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상군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해병 두 개 원정대가 이제 다음 주쯤에 선발대 도착하고 2차 원정대는 4월 중순 돼야 돼요. 네네. 4월. 그 다음에 그 82 공수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아직까지 출격 명령을 내렸다니 이런 건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속 대응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상군 이른바 해병대를 투입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거. 두 번째는 캐슘이라든가 그 해협에 있는 조그만 섬들. 거기 캐슘하고 라락이라는 또 섬이 있거든요. 그 2개를 점령하는 방법. 그다음에 3번째 시나리오는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그 해협에 있는 큰 도시, 제법 큰 도시예요. 그걸 점령하는 방법인데 이 3개의 시나리오를 다 검토를 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특히 5,00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투입 가능한 실제 상륙 병력은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지키고 있는 데를
2,000명이 쳐들어가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그건 일종의 미국판 가미가제예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상자가 나오면 미국 내 전쟁 여론 완전 최악으로 치닫는데. 그리고 지금 해협에 있는 그 캐슈미라는 섬은 조금 큰 섬인데 거기는 이제 그 오키나와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요. 근데 2차 대전 때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이 그 조그만 섬 크다 하더라도 82일 동안 공략을 해가지고 12,000명이 전사합니다. 그 조그만 섬에서. 그런데 캐슈미라는 섬은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란에서 제일 큰 미사일 시티예요. 그 섬 지하는 미사일 시티예요. 그거를 한 2,000명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겠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번 전쟁의 상수는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입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만약에 다른 국가로 놓는다면 네. 중동 여러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전쟁 전에 협상을 중지한 나라가 오만이잖아요. 네네네. 그 오만의 외교장관이 협상이 이제 전쟁으로 되면서 전쟁 중에 칼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알자지라지 같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국하고 그래하지 마라. 내용이. 그 다음에 이란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이 자초한 거니까. 네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영내 국가 어디를 통해서 뭘 중재를 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 남는 카드는 러시아죠. 현재 이미 푸틴 대통령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동시에 그때 이미 한번 요청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현재 이번에 또 이제 최후 통첩이 무산되고 또 5일 기간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면 5일 동안에 할 수 있냐 협상을.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푸틴하고 이제 2차 통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영내에 있는 국가 중에 양자 이란과 미국을 동시에 만나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사실 좀 끄끄러워요, 움직이기가. 영내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가 남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렇다면 거저해 줄 거냐. 그럼 미국은 러시아한테 뭘 줄 거냐. 원유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됩니까? 그거 정도 갖고 안 되죠. 그거 정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또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 또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그 협상의 성과, 이 협상의 성과가 아마 만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선다면은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오판이 트럼프를 늪으로 몰았네요. 계속 한 번 실수가 아무 전략적 오판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을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자,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 지금 5일 이내에 또다시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바꿀 겁니다. 바꿀 걸로 보십니까? 이란 긴장감의 하루하루가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떠한 모습으로 결국 전개될 걸로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큰 그림에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디테일에 지금 침몰해버리면 큰 그림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이란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계속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전 상태로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이 3차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4차를 또 할 거냐? 그건 이란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란 역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줄